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달의 세일즈 노하우 두 번째 편으로 글로벌 변동성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글로벌 변동성을 이해를 하는 게 일단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저희가 결국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라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투자형 상품이 결국 변액보험이죠. 그 변액보험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실현을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변동성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저금리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저금리 저성장으로 접어든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 저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나라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돈의 이동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클 때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금리 정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에 하반기에 다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하고 일본은 그 반대로 이제 금리를 다운시키려고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동성 장세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금리를 다운시키겠다라는 거는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가 투자 활성화, 소비 진작을 이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2016년에 최초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소비도 좀 진작을 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으나 그런 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금리를 다운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엔고가 지금 굉장히 엔고 현상이 있는데 엔화값 하락을 끌어내려는 효과도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좀 겪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선강통 시행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전과 홍콩의 어떤 그 거래소에서 교차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거를 올해 안에 시행이 될 것 같다.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앞두고 우리나라 이제에서도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IPO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글로벌 변동성 시기에 사실은 어떤 특별한 해답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이제 펀드 수익률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전에 제가 변액보험 그 강의를 할 때 과거 10년치에 대한 펀드 수익률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미국이 작년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로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개월 동안에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형이 있고 국내 채권형이 있고 일본 주식, 유럽 주식, 글로벌 채권, 이머징 채권,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실에 나와 있는 거나 생명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률은 대부분 거치형 수익률이죠. 그 펀드 자체의 수익률을 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펀드에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적립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형 수익률도 따로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주식형을 보면 물론 이제 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 그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길게 봤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치형과 적립형은 둘 다 국내 주식형은 마이너스인데요. 적립형으로 들어갔을 때가 조금 더 수익이 좀 더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형만 봐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적립형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해지를 할 수 있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거치형은 마이너스지만 적립형은 플러스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채권을 보게 되면 국내 채권이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8월 말일자까지 2.89%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형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거의 반절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죠. 예. 이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은 제가 이전에 변액보험 강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글로벌 채권이나 이머징 채권,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거치형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적립형은 수익이 나긴 났지만 거치형에 비해서 수익이 좀 저조하다. 이거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식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적립효과가 분명히 들어가는 게 맞죠. 적립효과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수익률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채권 가격이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일시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목돈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형태가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좋았던 케이스고요. 주식형 같은 경우는 적립형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펀드 변경이라든가 적립금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비교를 해보면 주식은 굳이 그 축구 경기에 비교를 하자면 축구 경기에는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수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 뛰는 선수가 공격수가 되고요. 수비수는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수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주식이고요. 채권은 엄밀히 말하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투자수단이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섞을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 대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금으로 10억 이상 보유한 분들의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자산의 이동 현황을 보시는 건데요. 자, 부동산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금융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매력보다는 앞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매력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부동산을 줄여가지고 금융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부동산 자산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금융자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어떤 달러들 같은 것들을 많이 편입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의 이동도 굉장히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기본적으로 전통형 투자 자산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 있죠. 그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1층에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하신 후에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을 많이 편입할 거냐, 채권을 많이 편입할 거냐는 순수하게 그 상담하는 고객님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저희가 적합성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성향 분석을 해서 세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해외 투자 자산으로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자, 글로벌 이렇게 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 가치가 있는 자본시장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시면 조금 더 분산 투자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채권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일단 안전자산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비중은 어느 정도 30에서 40, 50까지 이렇게 들어가셔도 무난해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액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결국은 우리가 수익률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 향후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과연 어떻게 펀드 구성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변액보험을 통한 자산 배분 전략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액보험은 고객이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보험료는 기본보험료라고 하죠. 그래서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내게 됩니다. 그 기본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보험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보험료는 사실은 매월 이렇게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립식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기본보험료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가 낮을 때 좀 많이 사고 높을 때 좀 덜 사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연속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보험료를 적립식으로 내다 보면 결국은 변동성을 좀 축소할 수가 있겠죠.
자산 가치가 굉장히 등락폭이 클 때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변동성을 축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략은 주식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되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적립형으로 들어가면서 주식을 조금 더 확대를 했을 때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펀드 설정을 뭐 주식형 80%, 채권형 20%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추가납입보험료는 저희가 적립식으로 가든 거치식으로 가든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처럼 매월 내가 뭐 30만 원, 50만 원을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자동이체에서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일시금으로 추가납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치식 투자도 가능하죠. 이게 추가납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추가납입보험료는 어쨌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좀 예측이 가능한 게 채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채권형의 일시납으로 추가납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펀드 설정을 추가납입보험료하고 기본보험료하고 별개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는 주식형 80%, 채권형 20%다 그러면 추가납입보험료는 채권형 100%도 갈 수 있고 채권형 80%, 주식형 20% 이렇게 전략을 따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뭐 펀드 변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 배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변액보험이 굉장히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결국은 자산 배분인데요. 자산 배분도 어떠한 그 서로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적당하게 섞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겠죠. 그런데 자산 배분도 보시게 되면 뭐 같은 주식형 펀드에서도 인덱스형이 있고 성장형이 있고 가치형이 있고 배당주가 있죠. 이렇게 다르고 채권형도 보면 뭐 국내 채권형, 해외 채권형, 그 다음에 뭐 이머징 마켓 채권형, 하이힐드 채권형, 뭐 단기 채권형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 투자를 할 거냐, 뭐 해외로 나갈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자산 배분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을 높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 속에서는 결국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채권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좀 섞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변액보험을 가지고 자산 배분에 효과적인 실행을 하는 거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